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잇따른 호재성 정보들이 나오면서 어쩌면 조만간 추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신규 거대 자금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왔고 일부 데이터들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줘서 다소 안도감을 주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소 불안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가 등장해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가 SEC의 규제를 받는 펀드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SEC의 승인과 규제를 받는 펀드가 된 것이라 이제 제도권으로 가상화폐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파악하고 있어야 될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배경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지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 블록체인 트위터에 올라온 모든 거래소의 거래 비율입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매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지표 수치가 0.5934841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보다 높았던 경우는 올해의 경우에는 딱 3번이 있었습니다. 우 블록체인이 표시한 녹색 원이 바로 그 3번의 상황이었는데 거래소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시세는 단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눈에 띄게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자칫 가격 하락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간신히 지지받으면서 3만 4천 달러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라서 좀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지지를 이탈할 경우에 하방이 크게 뚫려 있어서 2만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3만 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최근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고래 물량이 거래소로 순간적인 급증을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려는 의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력들이 가진 다른 의도를 의심해 볼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워낙 예민한 시점에서 이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3만 달러 지지선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긍정 지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채굴자들은 채굴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7월 초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표 하나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예측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호재성 지표와 악재성 지표 모두를 종합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더 훌륭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성 이슈도 있지만 호재성 이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이른바 폼 10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을 아예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폼 10은 SEC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 실적 보고서로 해당 펀드 운용은 SEC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SEC 승인과 규제를 받는 펀드가 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도입됐다는 의미여서 가상화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변동성 이슈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변동성을 불안 요인으로 느끼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도권에 안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때문에 여러모로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EC가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를 제도권으로 들였다는 점은 비트코인 ETF 승인 역시 결국 시간 문제가 맞구나, 이런 점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펀드부터 규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모양새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만큼 좋은 결과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펀드 자금이 유입보다 유출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코인시어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핵심은 직전주에 6,300만 달러가 유입됐었는데 지난주에는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억 원이 유출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400만 달러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직전주에 6,3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인시어스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미 비트코인 전용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지만 유럽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중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에는 3억 6,200만 달러가 유입됐는데 이는 코인시어스가 관리하는 전체 펀드 자금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비트코인 전용 펀드에는 41억 8,400만 달러, 이더리움 펀드에는 9억 6,1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7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8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보면 암호화폐 펀드의 자금 유입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많은 자금이 유출됐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빠져나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코인시어스는 투자 자산이 다른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 종목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사를 보실 때는 특히나 제목만 보셨다가는 내용 자체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늘 참고하시고 기사를 소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발의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개인이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데일리 호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인도 의회 활동을 감시하는 비영리 기관 PRS 입법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도입을 촉진하고 인도 국민들의 암호화폐 소유권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암호화폐 이용 촉진을 하는 부분은 또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지난 5월 암호화폐에 66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2020년 4월에 9억 2,3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무려 61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국 인도의 이런 조치는 가상화폐를 중앙화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교되고도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인도는 6.61점을 받아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이런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헬조선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의외인데 7.92점으로 역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인도보단 낫지만 그래도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세계 경제 포럼 WEF는 2020년 암호화폐 관심 점유율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1위는 나이지리아로 나타났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7위, 미국이 8위라는 것이고 한국은 순위권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뒤 선진국으로 격상된 베트남이 상위권에 있는 걸 보면 꼭 금융인프라 후진국들만 가상화폐에 관심이 큰 것도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비롯해서 7월에 주요 관심 일정들 발표가 줄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디 별 탈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예민하게 차트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시장 전반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보다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